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9일 재병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2달도 안 남았죠.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여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도 응답자들도 이제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본인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야가 지금 속속 공천자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는 시즌이 바로 지금부터 총선 때까지 한 50 며칠 정도 남은 것인데, 요 기간 동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각 정당도 정말 정당의 지도부들도 지금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 거 말 한마디뿐만 아니고 행동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어떤 금태섭 지역구 논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김남국 변호사 논란이죠. 뿐만 아니라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발 또는 취하 이런 논란 이런 것들이 과거 같으면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주 첨예하게 맞붙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요 한 50 며칠 동안의 여론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가 이제 응답자들이 서서히 자기의 입장을, 내가 총선에서 누굴 찍지 하는 입장을 정하고 있는 시기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지금 사실은 여권에서는 공천 원래 선거운동 본래의 문제 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리스크가 있어서 이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조사한 건데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RN서치라고. 제가 RN서치 김미연 소장을 사실은 방송 같이 하면서 오래전부터 알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ARS로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RN서치 조사가 한국갤럽은 금요일날 발표하지 않습니까? 한국갤럽 발표에 무슨 선행조사적인, 약간의 선행지표적인 그런 조사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 조사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RN서치 조사가 이제 화요일날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화요일날 조사해서. 근데 이제 이번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무선전화 100%, 1022명을 상대로 해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런데 부정이 52.7, 긍정이 43.1. 그래서 거의 한 9%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게 일주 전에 비하면 일주 전에는 50.2 긍정이고 부정이 47.4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긍정이 47.4, 부정이 50.2였었는데 긍정이 한 2.5%포인트 정도 일주일 사이에, 부정이 2.5%포인트 정도 늘어났고, 긍정은 한 거의 3.8%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주냈는데, 이게 2월달을 보면 2월달 1주차에 긍정이 41.1, 부정이 54.1, 그래서 상당히 부정이 높았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설 민심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설 민심이 뭐죠? 설 민심은 설 직전에, 설 연휴 직전에 사실은 검찰의 2차 대학살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이것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함께 기여한 부분이죠. 물론 추 장관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여한 측면이 크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숙성돼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2월 첫 주째일 것이고, 2월 첫 주째에 문 대통령의 부정적인 국정운영 지지율이 워낙 커지니까 그 다음 주에는 약간 반등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제 지지층이 결집한 현상으로 보이는데 2월 3주차에 다시 또 폭락했다. 일주 만에. 그런 것은 여기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언행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 살펴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눈에 띄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 지지율이 격차가 큰 세대가 어디냐. 60대 이상에서는 워낙 컸고, 60대 이상에서
긍정이 31.7, 부정이 60.2, 그러니까 뭐 거의 부정이 2배 정도 됩니다. 이건 워낙 컸고, 의미가 있는 것은 50대인데 50대에서 긍정이 46, 부정이 51.8, 그래서 부정이 꽤 높은 그 비율을 차지했다. 그럼 지역적으로 보면 어떠냐? 뭐 지역적으로 보는 건 사실 조금 의미가 덜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1022명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나눠놓고 보면 샘플이 그렇게, 지방 같은 경우는 크지가 않습니다. 서울은 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서울은 긍정이 51.4, 부정이 44.7 이랬는데, 이거는 지난주에 있는 한국 갤럽 조사하고 비교하면 한국 갤럽 조사는 부정이 1%포인트 서울에서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긍정이 51.4면 한 6%포인트 정도 긍정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다 물론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인천, 경기의 경우 긍정이 42.4, 부정이 54.6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경우도 한국갤럽 조사하고는 뒤집어진 조사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충청에서는 긍정이 37.3, 부정이 55.5. 그러면 상당히 부정이 높아진 겁니다. 충청도에서. 사실은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다. 영남의 미래통합당, 그 다음에 호남의 민주당, 이 중간선상에서 사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데가 충청권인데, 그 충청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부정이 압도적으로 높다. 뭐 거의 이 정도면 뭐 거의 18%가량 이제 높은 것인데, 그렇게 높다. 그리고 이제 관심 지역, 뭐 대구 경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PK 지역이 관심이에요.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이 관심인데, 이 지역에서도 긍정이 30.0, 부정이 68.7.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한국갤럽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주당의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다, 이런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한국갤럽 조사의 결과였습니다. 낙동강 전선이라 하면 대구 경북, 거긴 뭐 원래 무너진 곳이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전선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는 여기서도 확연하게 지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이 30.0, 부정이 68.7 정도면요, 2배가 넘습니다. 부정이.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물론 각 지역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보다 부정이 2배 이상 높다. 이러면은 특별한 경우 빼놓고서는 당선될 민주당 의원이 없다.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 한국갤럽 조사하고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포인트를 어디에 뒀느냐, 결국 추미애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지금 이렇게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일주 만에 또다시 이렇게 상당한 정도로 내려간 이유는 역시 추미애 리스크다. 그동안에 우한 폐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비교적 대응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일본의 산케이전 지국장 같은 경우는 한국의 대응 방법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또 부정적인 기류가 오늘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통제권 밖에 있는 사람이 온갖 군데를 돌아다니고 교회 나가고 뭐 호텔 뷔페 식당에 가서 먹고 뭐 모임에 참석하고 서울까지 와서 본사 회의에 참석하고 이러는 바람에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31번 확진 환자와 접촉한 11명이 지금 확진 환자로 판명이 돼서 이 코로나19 사태 그 진전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 나타난 게 13명이다. 이렇게 되면 이미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우한 지역을 다녀온 사람, 또는 중국을 다녀온 사람, 또는 그 사람과 직접 접촉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중국을 다녀온 전력도 없고, 그 다음에 확진자와 접촉한 흔적도 없는 사람이 이 폐렴에 감염된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사회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감염됐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걸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와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뉴스가 오늘 들렸는데, 자,
자, 이렇게 되면 이 코로나19 사태도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비교적 선방했다 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건 조금 더 진전 사태를 봐야 되고, 왜 추미애 리스크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RN서치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더불어서 공소장 비공개 문제에 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보면 비공개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됐다는 34.9%밖에 안 되고요. 잘못됐다가 55.3%입니다. 20%포인트 이상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지역적으로 연령별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호남에서는 공소장 비공개 그거 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남에서는 잘못됐다는 게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정운영 지지율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얘기는 지난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그것은 누가 결정했느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정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미애 리스크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번 주에는 또 논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으킨 논란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죠. 그거는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한 그런 유튜브를 하나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수사 기소 분리는 사실 응답자들이 알기에는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론 형성이 제대로 돼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5점 척도로 했습니다.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중간, 모름, 그 다음에 매우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근데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요거를 합치면 41.7%고 반대가 48.7%입니다. 그럼 이것도 7%포인트 차이로 반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이것도 결국 추미애 리스크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긁어부스럼을 만든 그런 이슈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다수가 그거 반대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공소장 비공개, 이번에는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 문제, 그 다음에 2월 첫 주에 그때가 대통령의 그 국정운영 지지율 부정이 54.1%로 굉장히 높았던 때인데, 그것도 아마도 설 전에 있었던 검찰 2차 대학살 인사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최근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 이거는 대통령의 잘못, 거기에다가 추미애 리스크의 반영,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2월, 이제 다음 주 되면은 2월 넷째 주 여론조사를 또 하겠죠. 그때도 이 수사 기소 분리 문제,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마 이번 금요일에 이 문제를 놓고 검사장 회의를 할 예정인데, 그 검사장 회의의 결론 또는 그를 둘러싼 검찰 내 공방, 이런 문제가 반영이 된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또 친조국 반조국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서울 강서갑 공천, 이건 여전히 어제 기자회견을 취소를 했지만 김남국 변호사가 왜 청년의 도전을 막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마를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그건 뭐 계속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뭐 아마도 불출마하는 쪽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건 지금 이 시각까지는 김남국 변호사는 출마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이 문제가 친조국 반조국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고, 결국 이것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그 어떤 예리한 눈초리, 이걸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뭐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아마 부정이 높아가는 쪽으로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저의 예상입니다. 감사합니다.